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흥미육각형 모형을 그려봤는데, 그 흥미육각형에 따른 직업 환경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습 목표는 6가지 직업 환경을 이해하고 직업 가치관을 이해하고, 또 직업 선택 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러한 중요한 직업 가치관에 따른 직업 환경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검사를 해서 한번 그 가장 높게 나온 코드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형이 가장 높게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많지가 않네요. 이 R형은 원래 공대생에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인문 사회 계열이 많아서 이 R형이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R형은 많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예, 어쨌든 머리를 사용하는 거, 막 머리 쓰고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활동을 좋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상당히 이제는 실용적이고 어떤 구체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나 야외, 기계, 건설 등의 연관 분야에서 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직업은 기술자, 엔지니어, 공학자, 운동선수, 조종사, 정비사, 소방관, 경찰관 이런 사람 등입니다. 자, 탐구형 I 손 들어보세요. 예. I 손 드신 분들은 상당히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번 그 연구원이나 학자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지적 탐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과학적, 지적 탐구를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조사 연구, 의학시설, 컴퓨터 관련 사업에서 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은 이런 과학자, 의사, 생물학자, 화학자, 인류학자, 물리학자 등이 있습니다. 예, A형 손 들어보세요. 예, 자, A형은 내가 한 번 정도는 문제 아이라는 소리를 들어봤어야 진정한 예술형이 아닌가,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를 해봅니다. 문제 아이가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많은 창의력을 가진 아이죠. 근데 그런 창의성을 인정을 해주고 그 창의성을 키워줬을 때 진정한 예술가의 그러한 형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적 자질이나 자기 표현의 기회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미술, 음악, 드라마 등의 창작 활동이나 박물관 등에서 일을 찾는 사람들이죠. 예, 대표적인 직업은 예체능계가 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악가, 무용가, 화가, 디자이너, 소설가, 예술가. 자, 사회형 S형 손 들어보세요. 예, S형은 우스갯소리로 말이 많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면 굉장히 답답할 텐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마음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카운슬링, 레크레이션 분야에서 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일하며 사람들을 돕거나 교육시키고 정보를 알려주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사회복지사, 상담가, 교육자, 종교지도자, 간호사, 유치원교사 이런 종류의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E형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명 있네요. 이 E형은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것은 그 리더십이 있다는 뜻이죠. 어느 조직에서 내가 그 조직을 이끌고 통제하고 또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럼으로써 어떤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기업 경영이나 세일즈, 정치 분야에서 일을 찾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 성취나 조직의 목표 달성을 해서 남을 이끌고 영향을 미치며 관리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사업가, 정치가, 판사, 또 영업직, 또 판매직, 상품 구매인, 보험이사원, 이와 같이 어떤 사람 관계, 대인 관계 중심의 이러한 일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 C형 손 들어보세요. 예, C형은 성실성의 대명사입니다. 모범생 성실성. 예, 그렇지만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모범생이나 성실한 것은 아니겠죠. 이 성실과 모범적인 것은 그 조직에서 자신이 어떤 규율, 규칙을 잘 지키고, 그리고 늦게까지 일해도 불평불만이 없고, 내가 그 조직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예산도 절감하고 회사의 비용도 절감시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격리, 회계, 비서 등 사무적, 계산적 능력을 발휘하는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있고, 자, 현실적이고 성실하며 책임감, 질서와 사회적 관습을 중시하는 사람인 것이죠.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공인 회계사, 세무사, 교육자, 격리사원, 비서, 일반 사무원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두 자리 코드에 각각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직업을 한번 탐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흥미와 진로에 이제 여러분들이 육각형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형 모형이 대체적으로 큰데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경우가 있죠. 이것은 이쪽 분야에, 찌그러진 분야에, 특정 분야에 뚜렷한 관심을 보이는, 우리가 변별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정 분야에 뚜렷한 관심을 보이는 경우로서 흥미가 잘 발달되어 있고 안정적인 흥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크기는 작은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은 대체로 흥미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양이 크고 정육각형에 가까운 경우 손 들어 보세요. 예, 이런 분들은 정밀검사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워크넷에 나와 있는 이 직업 선호도 검사, 신뢰도가 높은 그걸 한번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일도 다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 분야가 아주 폭넓은 경우죠. 그래서 거의 모든 분야에 호기심이 있지만 자신의 진정한 흥미 분야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정육각형인데 원이 작다. 역시 뚜렷한 관심 분야가 없고 또 흥미 발달이 잘 안되고 자기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반대에 우리가 계측성에 있어서 이렇게 정반대는 이론적으로 반대라고 그랬죠. 성격이. 자, 이렇게 정반대가 높게 나온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예, 이런 학생들도 정밀검사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반되는 흥미 영역이 발달된 경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적성이라든지 흥미, 직업 가치관 등 다른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적성하고 또 가치관 등이 잘 공통적으로 맞는 분야를 직업으로 선택을 하고, 이쪽 분야가 그 직업이면 그 직업으로 선택을 하고, 이쪽 분야는 내가 취미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서로 보완이 되니까 좋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원이 작은 학생 손 들어보세요. 예, 이런 학생들은 그 흥미 영역이 거의 발달 되지 않은 경우라고도 볼 수도 있고,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떤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일에 대한 의욕이 부족한 경우죠. 이럴 때는 자존감을 높이고 취미라든지 직업 관련 경험, 여가 시간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6가지 흥미 유형별 특성은 책에 나온 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성격하고 가치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형의 성격은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이다. 자, 가치는 눈에 보이는 성취에 대한 물질적 보상이 가치가 될 수 있고, 자, 탐구형은 분석적이고 지적인 성격이면서 가치는 지식의 개발과 습득에 있다. 자, 예술형은 굉장히 경험적이죠. 경험에 대한 개방적인 성격과 아이디어, 정서, 감정의 창조적 표현을 가지고 있고, 사회형은 동정심과 참을성이 있는 성격이며 타인의 복지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자, 진취형은 경제적 성취와 사회적 지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긍정적 성취와 사업, 정치 영역에서의 권력, 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수병은 현실적이고 성실하고, 또 가치로는 책임감, 질서와 사회적 관습을 중시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가치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관은 만약에 내가 흥미, 적성, 성격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그 직업이 나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치관과 직업 가치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반적인 가치관은 어떤 삶, 사건, 사물 등을 접할 때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개인의 관점이다라는 것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결정을 이끌어내는 신념이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적 가치관은 내부에 있는 가치관,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거 흥미, 자신이 잘하는 거 적성, 자신의 성격에 맞는 거 이런 등을 우선시하고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또 외적 가치관은 회사의 규모,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런 거, 임금 수준, 복리후생 등을 중시하는 것이 외적 가치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치관은 서로 충돌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외적 가치관보다 내적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에 더 만족하고 행복함을 느끼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적 가치관보다는 이런 내적 가치관에 우선적으로 직업을 선택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가치관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직업에서의 어떤 가치관인데, 자신이 직업을 선택할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 가치관의 요소들은 직업을 선택하고 또 성취감을 느끼고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워크넷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시면 그 성인용 심리검사에 들어가면 그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습니다. 이 직업 가치관 검사는 13개의 가치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그 가치관에 맞는 직업들이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살펴줄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한 직업과 내가 나의 가치관이 얼마나 상이한지도 나타내주는 그런 검사니까, 시간도 얼마 안 걸리니까 간단하게 한번 검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전 13개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취, 봉사, 개별활동, 직업안정, 변화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력 발휘, 지식 추구, 애국, 자율성, 금전적 보상, 인정, 신뢰 등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치관 검사를 한번 해보고 책에 있는 간단하게 워크넷에서 정밀 검사하기 전에 책에 있는 가치관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4페이지에 보면 가치관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우 중요하다, 그저 그렇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친 다음에 우선순위 1위부터 3위까지 하고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가치관과 그 이유를 한번 4번 드릴 테니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요거 검사를 간단하니까 검사가 끝났으면 요 항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42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건데요. 자, 성취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경쟁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과제에 도전하고 성취할 때 내가 행복하구나 이런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대개 이제 적합한 직업으로는 교수라든지 연구원, 프로 운동선수, 연구가, 관리자 등이 있다고 봅니다. 자, 봉사는 뭐 남을 위한 활동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
또 희생정신, 동정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때, 느낄 때 이제는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직업, 적합한 직업으로는 뭐 판사, 소방관, 성직자, 경찰관, 사회복지 이런 쪽에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자, 개별 활동 이거는 여러 사람과 일하기보다는 혼자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람이죠. 집중력이 많이 요하는 일, 참신한 아이들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디자이너, 화가, 연주자 등의 예술 분야 직업에 적합하고, 직업 안정, 이것은 어떤 일 자체가 이런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러한 익숙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지를 중시한다. 이런 직업 안정을 직업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사, 또 공무원, 또 뭐 여기 보니까 뭐 연주가, 미용사, 약사, 변호사, 기술자 이런 것도 있네요. 근데 요즘 연주가 안정적일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적합한 직업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직업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 지향은 일상적 업무보다 늘 새로운 일을 선호한다라는 것이고, 몸과 마음의 여유는 마음과 신체적인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업무나 직업을 중시하죠. 자, 이런 몸과 마음의 여유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높게 나오더라도 직업과 한번 이렇게 3순위로 물러나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향력 발휘,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도전적이며 타인과의 교류를 즐기죠. 뭐 감독, 코치, 이런 관리자, 성직자, 변호사 등이 이제는 포함되어 있고, 지식 추구,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연구원, 뭐 컨설턴트, 개발자, 디자이너 이런 분이고, 자, 애국,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것이죠. 군인, 경찰관, 소방관 이런 사람들. 자, 자율성, 자,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의사결정도 자신이 갖는 것을 싶어하고, 뭐 이런 어떤 연구원, 광고 전문가, 예술가, 자동차 영업원, 뭐 금전적 보상을 중시하는 것이죠. 뭐 프로 운동선수, 증권 및 투자 중개인, 이런 금전적 보상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것도 역시 그 3순위로 이렇게 세 번째로 물러나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받는 거, 타인으로부터 인정해서 어떤 일의 의미를 찾는 경우, 또 실내활동, 몸을 움직이는 일보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선호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페이지 45페이지 우리가 한번 다른 측면에서의 직업 가치관 말고 가치관에서 이런 가치관과 내가 그 진로와 갈등되는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 해보겠습니다. 45페이지 2-3. 자, 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쭉 해보시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가치 5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그 가치관과 내 직업과 진로와 뭔가 상충되고 반대되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수업을 마치고 다 못하신 학생은 계속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